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종호입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부채 한도 합의 부재에 따른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 종목을 샀었어야 됐는데 시간 외에서 거의 17% 폭등을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장중에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물론 3대 지수 모두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내지는 되게 좀 공방이 오고 가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는데 사실 오늘의 빅 이벤트는 장 후에 있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장 후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7%, 16% 급등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 그리고 TSMC, ADR 전반적인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상승까지 물론 장 후반이긴 하지만 미 증시가 좀 나아지는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키였기 때문에 간밤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해결을 봐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나는 모습이 나와줘야만이 시장에서는 안도를 할 텐데 한편으로는 이 정치 이슈와 달리 시장은 또 다른 성장, 또 다른 기회 쪽을 보고 있는 상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촉발된 메모리의 수요도 어쩌면 우리 시장은 사실 반드시 또 들어오는 수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부채 한도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우리 시장이 오히려 돌파구를 그나마 조금은 마련한 듯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간밤에 의사록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이슈 첫 번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입니다. Fed officials less certain for more interest rate. 연준 위원들이 더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less certain, 확신이 적어졌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키포인트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의사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로 결정되기는 했지만 이후의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게중심은 추가 금리 인상 중단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사전에 정한 길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력적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음을 시사해 줬습니다. 의사록을 확인해 봤더니 FOMC에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부, 그러니까 some 참석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진행 속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더뎌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several, FOMC 위원들이 지지하는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5월 회의 이후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쳐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BC는 연준의 어법을 좀 해석해 본 기사가 있었는데요. 보면 일부, 썸보다는 several이 더 많았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국 의사록에서 구체적으로 이들 위원들의 숫자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금리 동결 시나리오를 따르는 위원들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해석을 내비쳐줬습니다. 시나리오에서 갈라지기는 했지만 연준은 2일에서 3일 회의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이상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핵심 포인트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핵심 포인트는 이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카시카리 총재라든지 윌리엄스 총재를 통해서 연준 의원 간에도 뭔가 향후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견이 많다라는 게 지금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긴축을 강하게 했을 때는 거의 만장일치나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긴축적인 건 맞아. 근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추가적인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는 한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지방은행발 긴축적인 이슈
그리고 대출 태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에서는 조금은 지켜봐야 돼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스킵이라는 얘기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스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연준 의원들은 지금의 인상이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인상이 없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6월 정도는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정도가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오케이, 금리 인상이 6월에 멈추는 거 맞지만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연준 의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는 앞으로 금리 인상 더 못할 거야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물가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4.9%까지 내려와 있는데 클리블랜드 CPI 트래커, 지금 클리블랜드 은행에서 물가를 추정하거든요. 네.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4.17%까지 다음 달에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준 의원들이 긴축의 재료를 삼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후반에는 금리 인하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이 좀 멈추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사실 의사록이 발표가 됐지만 간밤에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스킵, 즉 6월에는 금리 인상을 좀 스킵한다. 그러니까 결정을 미룬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상이나 동결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좀 동결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사록 이야기 말씀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맞아요. 굉장히 네. 효자 노릇을 해주지 않을까. 결국 기업을 보는 거죠. 네, 우리 시장 기대가 너무 됩니다.